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예, 마이크를 제가 좀 바꿨더니 그 이슈가 좀 돼가지고 녹화가 며칠 동안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 걸렸는데 오늘은 모멘텀 지표의 마지막인 CCI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CCI 지표. 뭐 일단 모멘텀 지표가 어쨌든 간에 보조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변동성 지표나 아니면 추세 지표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표들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 모멘텀 지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추세 지표나 변동성 지표보다 약간 단기성이 강하고 그리고 바로 응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좀 약간 설계 자체가 약간 시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지표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물론 RSI 지표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스토캐스틱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CCI 지표를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모멘텀 지표 3개 정도를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RSI 지표하고 스토캐스틱 지표하고 CCI 지표 3개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것인지, 그걸 좀 원리를 가지고 좀 봅시다. 일단은 원리를 가지고 좀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뭐 외우는 것처럼 쓰셔가지고는 뭐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쓴다 뭐 이런, 사실은 이제 모멘텀 지표들은 쓰이는 상황 자체가 되게 비슷하긴 해요. 정확하게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조금 달라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초점 자체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사용법 자체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게 그냥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뭐 추세가 반전되는 타이밍을 살펴보기 위한 건지 아니면 과매수 과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초점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 일정 특정한 어떤 수치 이하면 과매도 상태로 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동한다라고 보는 것들을, 물론 주로 스토캐스틱에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중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통과할 때는 뭐 어떤 것들은 중심 통과가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중심 통과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도 있죠. 주로 RSI 지표가 중심에 대해서 뭐 저기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CCI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CCI 지표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뭐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저기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 좀 더 살펴보시고 나서 이 CCI 지표를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조 지표를 활용한 어떤 매수 매도의 기법을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수치를 넘어가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방법을 찾아내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뭐 누구나 다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매수 매도의 전략에 절대 사용하지 마라.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맥락을 봐야지. 그 단순 지표가 가리키는 어떤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매수 매도, 여러분들 돈 벌어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써가지고 한마디로 많이 거짓 신호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모멘텀 지표를 사용해서 개미들을 뜯어먹는 방법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성상 이 지표들이 만들어진 특성상 어떤 써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써야 되는 종목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CCI 지표 먼저 좀 한번 같이 보죠. CCI 지표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CCI는 뭐냐면요, 커머디티는 뭘까요? 자산을 거래하는, 자산의 어떤 가격을 평가하는, 혹은 자산의 가격에 대한 지표가 아니에요. 이거 원래 현물에 대한 지표입니다. 커머디티. 보통 이제 현물이라고 하면 대다수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물이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해요? 지수가 아니라 지수 혹은 파생 변수, 파생 지표가 아니라, 파생 상품이 아니라 뭐예요? 원래의 그 거래 대상, 즉
저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현물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선물옵션 제외하고 지수 제외하고 뭐예요? 그냥 주식 자체 그걸 얘기합니다. 때로는 현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ETF나 이런 펀드들도 다 제외야. 오로지 종목 하나 그걸 현물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현물이란 무슨 뜻이냐면 상품이란 뜻이에요. 상품 가격. 상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상품이라고 하고 가격을 매겨서 그것에 오르락 내리락을 오르고 내림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표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동질의 상품이어야 돼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무슨 전자제품 이런 걸 가지고 지수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대량으로 팔리고 동질의 상품이 팔리는 예를 들면 애플 뭐 핸드폰 가격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햄버거 가격 같은 건 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동질의 상품이긴 하지만 빅맥 지수처럼 세계 경제를 뭐 비교하는 지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동질의 상품이긴 하지만 가격 자체가 별로 안 변하기 때문에 변화 양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자주 변하는 건 뭐예요? 주로 원자재, 석유, 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철, 뭐 알루미늄 알루미늄 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특히 다른 것도 뭐 있죠. 곡물 이런 거 있어요. 뭐 설탕 이런 것도 다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수를 원래는 평가를 할 때 이게 계절적으로 혹은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주기성을 띠고 가격이 정상 가격 범위를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알려고 만든 수치가 원래 지표가 CCI입니다. CCI. 커머디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단어를 써요. 채널은 뭐죠? 보통 두 개의 선 안에 어떤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걸 보고 채널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죠? 프라이스 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변동성 뭐 지표나 이런 거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프라이스 채널 같은 것들도 되게 단순하지만 어떤 간격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엔벨롭이나 아니면 크게 보면 볼린저 밴드도 채널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덱스죠. 이건 지수라는 뜻이죠. 지수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0에서 100 사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CCI는 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밴드 형태로 어떤 수치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상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값을 저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얘도 오실레이터 지표의 하나로 볼 수는 있어요. 오실레이터 지표들은 대개의 경우는 0에서 100 사이거나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을 주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기본으로 하긴 하는데 CCI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범위가 조금 넓어져요. 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준을 긋습니다. 기준선을 그어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커머디티 이 상품의 가격을 채널이라고 하는 보는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지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들을 만들 때도 그 고안자들이 혹은 개발자들이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RSI 지표 같은 것도 상대적 강도 지수잖아요. 그죠? 스토캐스틱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통계적인 혹은 통계적인, 통계적인 여러분 확률적인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세 개의 지표를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모멘텀에서 RSI하고 스토캐스틱하고 CCI를 다루고 있는데 자 RSI는 어떤 변수를 주로 다루죠? 변동폭이 변동하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리고 그것의 상대적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즉 상대적으로 변동된 변동분을 다뤄요. 변동된 만큼의 양 변동된 양을 다룹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은 어떤 걸 다룰까요? 만약에 스토캐스틱은 어떤 걸 다룰까요? 스토캐스틱이 다루는 건 위치예요. 위치. 지난 14일간을 딱 보니까 14일간의 어떤 위치를 보니까 이 위치가 어떻게 됐다. 이걸 다루는 겁니다. 최고가 최저가에 얼마나 근접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약간 뭐 비유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기가 그 뭐냐 그 RSI가요. 속도나 속력 에너지 강도 있잖아. 속력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낮게 떨어지느냐 이걸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속도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스토캐스팅 위치 에너지에 가까워요. 위치 에너지. 즉 얼마나 높은 위치에 가 있느냐. 즉 최저값, 최고값에 얼마나 근처에 있느냐. 그게 관심의 대상이에요. 모멘텀 지표는 어떨까요? 지난 기록들을 통계내서 주로 20일 쓰죠. 20일 동안에 어떤 평균값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예요. 거리를 다룹니다. 보통 얘는 거리를 다뤄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다루는 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점들이 다르죠. 하나는 운동성, 하나는 즉 강도의 운동의 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얼만큼 떨어질 거냐, 혹은 얼만큼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 다루는 거고. CCI는 어떻다고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예요. 중심선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표의 의미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언이 좀 길었죠. 10분이나 했네요. 상품 가격의 계절성, 주기성에 의해서 가격 변동의 방향과 강도를 확인하고 이것이 정상 범위 아니냐, 정상 범위 바뀌냐를 주로 따져봐요. 그래서 가격의 평균값에서 이탈 정도. 자, 이탈 정도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지표가 있어요. 하나. 이탈 정도를 다루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이격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격도. 그죠? 이격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격도랑 비슷해요. 중심선을 사용하고 좌우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뭐랑 비슷하냐 하면 약간 볼린저 밴드랑도 비슷해요. 그리고 통계적인 수치를 사용하죠. 볼린저 밴드가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면 얘는 평균 편차를 사용해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기하 평균이고 하나는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렇긴 한데 조금 달라요. 수치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격의 평균값에서 이탈 정도, 즉 이격도와 비슷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CCI 지표 그려보시고 그 밑에다 이격도 지표 한 번만 더 그려봐 주십시오. 그러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 그래프가. 물론 기준이 다르고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세세한 수치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일치한다면 이격도 쓰지 왜 CCI 쓰겠어요? 이격도 지금 훨씬 더 직관적인데요. 그죠? 근데 얘도 어떤 그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고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격도하고는. 그래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움직임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격도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과열된 구간, 즉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찾아내고 추세의 전환 가능성을 포착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거 모멘텀 지표에서 항상 모든 지표들이 내가 이걸 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죠? 그럼 CCI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CCI 지표는 TP라고 하는 표준 가격을 써요. 자, 다른 지표들 있잖아요.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모멘텀 지표들은 주로 뭘 썼죠? 주로 종가 씁니다. 주로 종가 써요. 어떤 시간 간격에 끝나는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의 값을 정해요. 그런데 얘는 표준 가격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고가와 저가와 종가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차트를 좀 보셨다면 아마 이게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고가와 저가와 종가를 합쳐서 3으로 나누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양봉이 만들어졌다고 치세요. 양봉이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리고 꼬리가 아주 길어요. 꼬리가 아주 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쪽으로 기냐에 따라서 망치형일 수도 있고 영망치형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망치형의 어떤 차트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망치형이, 그러니까 이게 대가리가 작으면 어느 쪽이나 상관없어요. 꼬리가 한쪽으로 비정상적으로 길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위쪽으로 길어요. 영망치형이야. 그러면 이 고가와 저가와 종가를 합쳐 3으로 나눈 표준 가격은 종가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종가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고가가 높으니까. 고가가 높잖아요. 종가하고 저가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게 영망치형이라면. 그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 고가와 저가의 평균보다는 조금 크지만 조금 작지만 어쨌든 종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표준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표준 가격 자체가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차트 보면서 한번 구해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TP를 이동평균 한 게 보통 14일하고 21선을 쓰는데 21선을 많이 써요. 21선을 많이 씁니다. 얘는 이제 저기 그 웰즈와일더가 고안한 게 아니잖아요. RSI처럼. 걔는 이제 거의 그 웰즈와일더라는 양반은 거의 고착해서 14일을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고안했기 때문에 이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환경이 그때보다 많이 변했는데도 14일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기준을 변동시키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자의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혹은 시기별로 그런 수치들 있잖아요. 14일선을 쓸 거냐 21선을 쓸 거냐, 더 길게 쓸 거냐 아니면 더 짧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두 가지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의적으로 조정한 게 맞추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점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수치를 조정해서 지난 이 종목의 지난 과거를 해석할 때 그거를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다. 백테스트 하는 것 자체가 노력이 좀 많이 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그렇게 작동했더라도 앞으로도 그대로 작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측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내 종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얘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어쨌든 간에 기준선은 TP의 이동평균이에요. 얘가 0을 만들어요. 0값이에요. 얘가 바로 0값입니다. 이동평균이. 계속 변하지만 가격 자체는 변하지만 이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0값을 만들어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편차라고 쓰는 거예요. 표준 편차라고 말할 뻔했는데 제가 스탠다드가 아니고 민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요 평균 편차는 뭐냐면 TP하고 기준선 있죠. 20일 기준선과 오늘의 고가, 저가, 종가를 다 합쳐서 3분의 1을 곱해준 거, 즉 3으로 나눠준 거, 그죠? 그거하고의 이동평균을 또 잡아요. TP와의 기준선의 이동평균을 또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편차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CCI는 결국 0.015 곱하기 평균 편차분의 TP분의 TP-TP의 이동평균을 하고, 여기다 0.015는 왜 곱해주느냐, 요걸 만들었던 램버트라는 양반이 1980년도에 원래 이 커머디티를 변동성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커머디티의 어떤 모멘텀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었을 때 0.015를 곱했더니 웬만한 커머디티, 즉 상품들이 상하 100 안에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얘가 상품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상품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산이잖아요. 투자 대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성격이. 게다가 그 만들고 나서 45년이나 지났잖아요, 시기가. 그리고 또 어때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좀 달라요. 세 가지 측면 때문에 100을 기준점으로 삼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차트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100 적용했다가는 이거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보통은 거의 한 150 정도 이상을 플러스 마이너스 150 이상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아마 보시기가 판단하시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지면요, 많이 떨어지면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폭이 큰데 평균보다 어때요? 기준선의 TP의 이동평균이 기준선보다 차이가 크게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100, 200 뭐 이렇게 막 넘어가요. 플러스로. 그리고 기준선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 200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 기준선이 있죠. 항상 뭐예요? 그 기준선은 뭐다? 그 표준가격 이동평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CI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CCI 주표는요, 보통 마이너스 100하고 100을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100하고 100이 기준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격도로 따지면요, CCI 수치가 100이면, 플러스 100이면 이격도 수치로는 103 정도 돼요.
그리고 CCI 수치가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그럼 이격도 수치로 보면 97 정도 됩니다. 약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100하고 마이너스 100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그러니까 6%면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많은 주식 같은 경우는요, 그건 금방 움직이죠. 며칠 사이에 6% 움직인다 이런 금방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상한가 하는 종목도 있는데, 그죠? 뭐 일치하지는 않아요.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CCI 수치가 100쯤 되는 날은 이격도도 한 103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0은 똑같고요. 0은 100이에요, 이격도. 딱. 네. 자, 그래 CCI 수치가 100 이상이면 과매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 두 가지 수치를 쓰는 방법은요. 오늘도 형광펜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어차피 차트 볼 때 또 제가 써야 되니까. 네. 형광펜은 저는 커서 찾기에 눈이 나빠져가지고 커서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100 이상은 과매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묶어서 한번 볼게요. 이 두 가지는 절대값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CCI 수치가 과연 절대값, 절대값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어디를 가리킬 때 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관련된 문제예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영부근이 있어요. 영부근 어디 갔냐? 영부근. 요건 중립 또는 조정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립 또는 조정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편차가 별로 없는, 그렇죠? 중심점에 가깝다는 얘기는 그냥 지금 가격이 어때요? 그냥 평균 가격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특별히 이상하지 않아라는 범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0부터 100 사이, 0부터 마이너스 100 사이로 의미가 있어요. 왜? 0을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할 때 어떤 신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저기랑 비슷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0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다른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른 지표들의 관계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100을 돌파한다. 이건 뭐야? 강한 매수세가 유입돼서 상승 추세를 지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00을 하회한다. 이건 뭐예요? 아래쪽에서 놀고 있다라는 얘기는 강한 매도세가 유입되어서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즉 100 아래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런 것들이 하락 추세의 강화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볼게요. 100을 하회하는 경우 진짜로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가. 그런데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CCI 지표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하락이라고 대세 하락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그 대세 하락 구간에서 이 CCI 지표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어느 순간 100을 하회하다가요, 쭉 내려가다가요, 잠깐의 조정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10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독소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몰라서 이게 100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지 이러는 순간 딱 팔고 나면 어떻게 돼요? 팔려고 보니까 가격이 상구간보다 더 낮거나 수익이 전혀 없어. 이런 구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은 그러면 그렇다면 CCI 지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제가 좀 전에 말했죠. 과매수 과매도 영역에서 반전 신호를 포착한다. 이 얘기는 뭐야? 반전 신호를 포착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팔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른 지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신호가 뜨면, 즉 CCI 지표가 100이나 150을 넘어가면, 뭐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신호들이 과연 하락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평가해보고 여기서 매도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매도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과매도 영역에서 다른 지표들, 예를 들면 추세나 아니면 거래량이나 이런 지표들도 보고, 그리고 다른 추세 지표들도 한두 가지 정도 보면 좋겠죠. 그렇게 보고 과연 과매도 영역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충분히 내려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심축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하회에서 약 0에서 100 사이를, 0에서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상향 돌파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100 이상에서 놀다가 0 근처로 내려와서 하락 돌파하거나,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변형된 형태의 21선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를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왜? 우리 평균선이 뭘 보고 있어요? 21선이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게 가격 자체가 종가가 아니라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 표준 가격이라고 하는 다른 가격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변형된이라고 썼잖아요. 약간 변형된 형태 21선의 골든 크로스는 데드 크로스라고 보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21선하고 과연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가격하고 종가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다이버전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다이버전스, 즉 가격의 움직임과 뭐가 다를 때요? 예, 이 CCI 지표의 움직임이 많이 다를 때, 그럴 때는 뭐가 작동할 수 있다? 추세의 변동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되셨죠? CCI 지표 장단점 한번 볼게요. 장단점도 뭐 똑같아요. 다른 지표들이나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한번 살펴는 봐야죠. 예, 장점은 가격의 이탈 정도를 수치화해서 반전 포착에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전 시점을 알아보는데, 반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경고를 보고 여기서부터 주목해 봅시다라는 신호로 작동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자산에 적용 가능. 이거 원래 상품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기본적으로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뭐 이건 뭐 당연히 장점이라기보다 원래 목적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매수 과매도 기준을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으로 정확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게 주식시장, 현물시장, 특히 변동성이 큰, 시총이 작은 종목들에서는요,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 기준이 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잘못하면 속아요. 왜? 너무 신호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락 추세에서 약간의 반등세 있잖아요. 중간 조정과 같은 반등세가 나와도 100, 플러스 100을 넘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요? 야, 이거 매도할 때 됐는데, 이런 신호도, 혹은 과매수 상태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별로 과매수 아니에요. 그런데도 과매수 신호를 준다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은 그냥 하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옛날 미국의 상품시장 기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 횡보장에서 가짜 신호 발생 가능성 높습니다. 횡보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반등이나 혹은 조정 구간 이런 데서 반전 신호가 나오는데, 그게 가짜 신호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짜 신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신호를 보고 나서 추세를 보면요, 가격 차트만 봐도, 혹은 이동평균선 차트를 좀 더 보시게 되면 그게 가짜 신호라는 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어요.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매도 매수의 기계적인 단순한 수단으로 쓰시면 위험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은 경험에 의존해야 된다. 이거는 장점 세 번째와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100으로 고정됐다면 근데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위험하대요. 이거는 양날의 검과 같은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한테 맞게 수정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충분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죠? 근데 어때요? 원래 기준은 좀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단독 사용 시 추세 필터 부족으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추세가 있을 때는 CCI 지표가 스토캐스틱보다는 훨씬 나아요. 물론 RSI가 좀 더 낫다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세 개의 지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걸 쓰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더라. 즉 횡보장이냐 아니면 추세가 확실한 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차트 봐야죠. 차트 봅시다. 이 차트는요, 상승세가 여기서 끝나고요. 많이 보셨던 차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횡보 구간을 만나요. 횡보 구간에서의 효율성하고 하락 추세가 있을 때 과연 CCI 차트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백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상승 구간 100을 확실히 넘죠. 여기서 상승 구간이 나타났다는 건 되게 자명해요. 20일
지표고 CCI 21 지표고요. 여기 거의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 200을 훨씬 넘어 상회하는, 그죠? 200도 넘어요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100을 중심으로 잡게 되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죠? 그리고 한 번에 떨어지죠.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어디서부터 200부터 어디까지 한순간에 떨어지냐면 여기 한 번의 조정을 거치고 100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죠. 네, 100까지 왔다 갔다 하죠.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요. 여기에 굉장히 과대낙폭 구간을 포함하여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0까지 한번 올라와요. 네, 반등해서, 그죠? 반등해서 0까지 올라와 버려요. 아, 이거 반등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통과를 못하죠. 0을 뚫지를 못하고 결국 다시 하락, 그리고 저점을 만들고, 그죠? 이렇게 저점을 만드는 게 여기 저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들어가실 시점이에요. 이게, 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데 급락을 만났어요. 여기서 그러면 아, 이거 매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되나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에 0 근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수익을 먹을 수도 있겠네라고 요 낙폭을 저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사실상 이거 되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매매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분봉 단위의 타이밍을 잡으시기 전에는 사실 여기서 큰 수익을 얻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아요. 한 10% 정도, 10% 12%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정말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발바닥에 사서 자 상투에서 파시지 않으면 수익 보시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에 요 포인트를 놓치고 더 올라갈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쭉 이런 걸 만나죠. 예. 물론 이게 이제 이게 일봉이라서 사실 뭐 기간이 이렇게 하락으로 완전 전환되는데 기간이 이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 순간을 가지고 있고, 손절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기쯤에 손절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저기 하실 수도 있죠. 손절선 같은 경우 잡아서 손절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서요 이렇게 낙하하잖아요. 그죠? 낙하하는데 여기서 계속 뭐 주고 있어요? 100을 기준으로 했던 여기서 계속 매수 신호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 약간 조정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와 낙폭 크네 이러고 여기서 매수해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매수 신호가 아니죠. 살펴보라는 신호예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진짜 매수 신호는 여기서 오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갈지 모르는 거라서 이걸 그 매수 신호로 살펴보기는 어려워요. 다른 수치랑 같이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 전환에 저기들이 확실히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죠? 요 추세 보세요. 요 추세에서 여기서 약간 고점을 높이는 듯한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고점을 높여가는데 이것도 약간 다이버전스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될까 말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 이제 거의 다 떨어졌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긴 해요. 왜? 모멘텀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 앞으로 굴러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속력은 확실하게 줄었지만 가고 있는 건 앞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사람들이 채택하고 그 모멘텀에 의해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예요? 모멘텀이 작아지거나 모멘텀이 갑자기 커지면 거기서부터 추세의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뭐 박스권에서 여기 내려가면 내려갔다가, 네, 여기 박스권에서 가격이 그대로인 것에 비해서 거의 저가가 그대로잖아요. 고가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약간 올라가는 변화 양상을 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100 이하에서 거의 놀고 있어요. 100과 100 이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요것도 2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점이 200선을 찍는 선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 얘가 쓸모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횡보장에서 결코 요거를, 그러니까 요 정도 확정이 되어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박스권을 이뤄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박스권이라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저기 자체가, CCI 자체가.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반복을 거친 다음에 여기서 고점을 올릴 때 CCI도 이걸 뚫죠. 100을 뚫죠. 다시 한 번에 이렇게 걸치긴 하지만 한 번에 마이너스 20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한번 조정하고 마이너스 100까지 올라왔다 다시 플러스 200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죠? 행보장이 쓸모없다고 하기는 어렵겠는데요. 그래요. 뭐 전체적인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하고 어느 특정한 종목의 특정한 그 특정한 추세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종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사용을 하시고 여기서도 150을 쓸지 100을 쓸지 200을 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맞춰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거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차트 봅시다. 어디 갔어? 찾지를 못하겠네. 이 차트 봅시다. 이 차트는 어때요? 대체로 보면 뭐 요거를 박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크게 저기를 긋고 하향이 이제 끝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기 시작해서 조정 눌림목이 몇 군데 있죠. 조정. 요거는 뭐 눌림목이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내려오다 반등이라고 해야 될지를 좀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거 진짜 그걸 안 봤네요. 제가 저기하고 한번 보겠다 그러는데 이게 21선이거든요. 파란색 좀 진한 선. 그죠? 요거 중심선하고 여기서 만나죠. 어디야? 0. 여기서 만나죠. 요거 보이시죠?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초록색 쓸게요. 자,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죠. 그죠? 뚫는다고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뚫는 점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도 만나요. 그리고 계속 따라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나서 21선을 결코 뚫지도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하락이니까요. 뭐 어쨌든. 그죠? 이렇게 되고 계속 만나죠. 그런 형태로 이격도와 유사하게 죄송합니다. 이격도와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21선 여기서 뚫을 때 같이 뚫어주고, 그죠? 여기서 만나고 다시 상승할 때 이거를 거의 저기처럼 사용하잖아요. 21선 지지처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조정해서 뚫었다가 여기서 타고 다시 딛고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서 마찬가지 모양이 돼요. 영선을 뚫는 점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영선 한 번도 안 만나죠. 여기서. 그렇죠. 21선 타고 올라갈 때. 한 번도 안 만나죠. 그랬다가 여기 조정 왔을 때 한번 바닥으로 뚫고 0으로 이러고 나서 계속 상승세 보일 때 여기서 영선 위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격도랑 비슷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다시 색깔 바꿀게요. 여기서 명백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200이 아니라 지금 한 3, 400 정도까지 떨어져 매수 시점이라고 오해하시기 쉽잖아요. 그죠? 갖고 매수 시점을 오해하기 쉽잖아요. 여기 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 이렇게 돼요. 되게 깊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순간적으로 며칠 동안에 요 라인보다 상당히 깊이 장대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걸 만들었지, 실제로 요거를 정신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낙폭도 얼마 안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매수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서 낙폭이 생기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틀리진 않았구나라고 보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 요런 데죠. 요런 데.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락 추세에서 조금만 하락 추세에서 급하게 낙폭이 생기면요, 매수 신호라고, 그죠? 과매도 신호라고 해석하게 되는 점들을 몇 개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명백하게 거의 거짓 신호라고 보셔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신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상승할 때, 그리고 상승할 때 알아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상승했을 때 100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0 위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위에서 0 이상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일단은 속도가 얼마나 나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0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평균에서 계속해서 상위에 그 속도가 뭐 50km로 가다 20km로 줄었다 10km로 줄었다 다시 50km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0 이상에 있는 한. CCI 지표의 값이요 0 이상에 있는 한 어쨌든 올라가요. 대세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CCI 차트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 매수 고려가 계속 있잖아요. 매수 고려가 계속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약간 기울어진 박스라고 보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죠? 박스권이라고 보셔도 상관없고 여기서 움직이는 게 한 20% 정도 되니까 단기적으로 뭐 한 10일 기준으로 해서 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강한 신호라고 보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0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이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을 한 번도 못 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세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0 이하에서 계속 대세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차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0을 한 번도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목해야 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떤 시점을 할 거냐를 얘가 지적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표랑 같이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이건 매수 신호야라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신호들이 거짓 신호가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좀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가셨어도 좋아요. 뭐 이렇게 나중에 대세 상승을 하니까 오래 기다리시면 기회들이 오긴 오는데 문제는 단기로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되게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가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괴롭죠.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꺾여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걸 참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 스타일로 저와 비슷한 스타일로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그룹에서 움직이는 스타일하고 비슷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참고 기다리시는 방법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다림의 고통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매수 신호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잘 고른 종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레이더 안에 들어온 종목이라고 하면 이 점에 어디서 사도 사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저희가 투자하는 스타일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수 신호 혹은 매수를 고려해야 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제가 조금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000에서 14,000원 정도까지 가는 40%가 오르는 기간이잖아요. 여기에 구간이 저점이 10,000원이고요. 40% 정도 오르는 구간인데 여기서 CCI 지표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보이냐면요. 마이너스 400부터 거의 200 몇십까지 수직 상승을 해버려요. 짧은 기간 안에. 물론 조정기가 좀 있긴 하죠. 그죠? 수직기가 가면 여기 정도 되면요. 누구나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제법 조정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팔았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여기서 손절점 아래에서 이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떨어지면 일정 지점 아래에서 손절해 버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노리는 거죠. 가격 조정으로 여러분들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거 샀는데 잘못하다가 여기서 본전도 못 건지겠다라는 의심을 두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캡상승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장중 상한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0 이하에서 놀면서 상승세를 지속해 나가게 되죠. 그죠? 여기서도 어떻게 팔아야 될지 사실 이 CCI만 가지고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100을 돌파하는 요 점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 하방 돌파되는 요 시점들이 다 어떻게 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매도 시점이 될 수 있는데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되게 배 아플 거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CCI만 가지고 사실은 매도와 매수의 시점들을 잡아내는 거는 어렵고, 얘는 신호로 봐주세요. 신호. 하나의 신호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좀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파실 때 얘네들이 0을 깨는 시점에 가셔서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사실 큰 적이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CCI 차트 같은 경우는 기준에 100이나 마이너스 100 같은 경우는 임의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상황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현물 시장에서 얘가, 우리 주식 시장, 우리 자본 시장에서 얘가 뭐 할 수 없다? 100이나 마이너스 100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대신에 0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보실 때 자기 스타일을 좀 개발하십시오. 저는 아마 CCI 지표를 볼 때는 100이나 마이너스 100보다는 0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하락이 분명하죠. 0 이하에서 놀고 있고, 마이너스 20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이 순간에 플러스 100까지 쭉 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100 위에서 0 위에서 계속 놀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고 상승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죠. 신호는 충분한 것 같아요. 얘는 신호는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죠. CCI 차트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요것도요, 여기서 이제 그게 되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뭐 상관없는데 지구회로 지우고 나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 자, 우리 저기를 배웠을 때, 모멘텀 지표를 배울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지표와 가격의 괴리입니다. 실제로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200에서 0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가격은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공이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얘는요, 무슨 지도 같아요, 지도.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길을 가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 얘는 속도계예요. 때로는 100km로 갔다가 거의 0으로 갔다가 100km로 갔다가 한 30km로 줄였다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파란 물을 만나야, 그렇죠? 파란 물을 만나야 얘가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이버전스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명백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고점, 여기 속도계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을 때, 속도 그래프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을 때 이제 곧 추세 변화가 오겠구나라고 해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하락하다가 결국은 얘가 속도계가 값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서 추세 반등이 일어나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 정도. 자, 이제 CCI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요 세 지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거의 50분을 했네요. 제가 짧은 강의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저도 짧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강의는 공부를 하기 위한 강의라서요. 그냥 한 번에 써먹고 끝나는 강의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는 대로 혹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제 강의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